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중에는 경기가 언제부터 하락하게 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그 썰물의 시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1년 5월쯤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요. 반갑습니다. 안지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하락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 이 기업은 최근에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대거 매입 중이라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올 1분기 주식 매수액은요, 5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매도액은 97억 달러라고 합니다. 버핏은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에 잠시 주식 매수를 늘렸다가 별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가 하락을 계기로 해서 주식을 다시 막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특히 많이 사들인 주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이에요. 약 90만 주를 매입한 걸로 이게 공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월 말부터 옥시덴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0대 보유 종목에 들어갈 정도로 보유 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정유사 쉐브론, 게임사 블리자드, HP, 시티그룹 이런 곳에 주식을 막 사들였고요. 애플 지분도 역시 늘렸어요. 애플 지분은 무려 42.8%에 육박합니다. 애플이 거의 절반이라서 왜 버핏은 이런 투자를 하는 걸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ROE와 관련해서 적정 주가 산출 말씀드릴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하는데요. 진짜 자신의 말처럼 주가 급락기에 그리고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는 지금 같은 때 주식을 대거 막 사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현금이 좀 두둑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투자하는 사람한테 두둑한 현금 보유는 왜 이다지도 이렇게 어려운지, 자산 대비 현금 20% 보유는요, 마치 오래된 고서에나 나올 법한 일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막상 지금 같은 폭락장에는 정말 이런 현금이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버핏이 지금처럼 정유사 쉐브론이나 옥시덴탈 같은 이런 원자재 투자를 늘린 이유는요, 아마도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버핏은 작년부터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원자재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1년 5월쯤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요. 6개월 전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지금 와서 다시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정말 버핏이 그때 전곡을 찔렀네요. 이 정도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조절할 때 버핏 조언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관리를 요즘에 잘못했다고 많이 혹평을 받고 있거든요. 버핏이 작년 이맘때쯤에 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버핏은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특히 주택 건설의 경우가 그렇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주택을 짓고 있는데 주택 건설 비용이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철강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있다 이런 것을 그때 작년 5월 정도에 말을 했었어요. 여기에다가 버핏은요, 임금 상승도 곧 뒤따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올해 전쟁 터지면서 갑자기 생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버핏은 작년 이맘때부터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자재비랑 임금 인상에 대한 것들을요 이미 알고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버핏의 말은 진짜 참 하나하나 귀담아서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작년에만 해도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신음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워낙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다 하는 건요, 거의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폭발적인 물가 상승이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실물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벼락거지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어요. 근데 부자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제공하는 이런 이익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기가 나빠지면 한때 불어난 투자 자산의 시세가 도로 쪼그라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 자체로는 자산 가격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후폭풍이 경제를 빠르게 추락시키거든요. 인플레이션 이후에 따라오는 후폭풍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금리 인상, 소비 위축, 그리고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오기도 하고, 어떤 인과관계의 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 같은 통화 정책을 하다 보면 경기 하락과 그리고 자산 가치 하락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경기가 하강할 때는요,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기가 하락할 때 수요가 천천히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자산의 가수요 때문이에요. 가수요는 당장의 필요가 없어도 단기적으로 내가 미래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산을 사는 수요를 말해요. 단타 주식 거래나 단기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구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이건 주택을 사서 내가 살거나 장기적인 보유를 통해서 배당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되게 좀 거리가 멀어요. 자산을 사들였다가도 기대와 달리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 차익을 볼 수 없겠다 싶으면요, 이 가수요는 급격하게 시장을 빠져나가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가수요는 상승기에 시장 수요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는데요, 경기가 하락하는 낌새를 눈치를 채면 이 가수요는 서둘러서 빠져나갑니다. 자산시장에서는요, 이 가수요가 빠지면 수요가 빠르게 위축이 돼서 시세가 단기 급락하기 쉬워요. 가수요가 빠져나가기 전에 재빨리 시장을 빠져나오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게 됐으면 다 부자 될게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중에는 경기가 언제부터 하락하게 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그 썰물의 시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한 2023년 초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쟁이나 상하이 봉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가속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썰물의 시기가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뉴턴 말처럼 천체의 움직임이나 바다의 밀물썰물 같은 거는 초 단위로 예측이 가능한데 이 시장은 그 예측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대응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이런 때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뭔가 시장에 대해서 내가 존재감이 불분명한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 걱정이 쓸만한 놈인가 아닌가 잠깐 생각하고요. 정리가 안 될 때는 글도 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걱정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이거는 다 내가 해봤자 쓸데없는 걱정이야 하는 그런 판단이 서면 그냥 치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걱정은요, 연말쯤 되면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작년 이맘때 내가 무슨 걱정을 했었나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는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손 쓸 수 있는 걱정인지, 또는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멀리 치워두면 연말쯤 됐을 때 기억도 안 날 걱정거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되고 불안할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